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대구 경북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넉 달 전 경산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됐지만 편의점 본사 측은 지금까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160배를 초과해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미군 부대도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대구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데요. 후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공약 1순위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꼽힙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고 문재인 후보는 지역사회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5명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물산업, 의료산업 육성, 대구 서부권 개발 등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개발과 성장 쪽에 집중됐습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 실현을 제시했고 유승민 후보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현 가능성이 적고 캐스팅 보트를 쥔 대구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한 줄로 공약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재원, 일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또 특히 선거 이후에도 국정 과제화 할 때 이것들이 지방자치와 상의를 거친 후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후보가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전과 달리 투표율보다는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개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선관위가 이 같은 의혹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애 첫 대선 투표권을 가진 대학생들이 개표 사무원이 됐습니다. 계안부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에서 난생 처음 개표 시스템을 체험합니다. 개표 과정은 투표함을 여는 것부터 투표지 분류 기기에 넣어 심사되기까지 전 과정이 상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선관위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모의 개표 체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선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도 알게 됐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표 과정에 대해서 약간 불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직접 해보면서 하니까 투명한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SNS를 중심으로 부정 개표 의혹이 제기돼 개표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기 때문입니다. 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가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관위는 개표의 공정성이 입증되고 근거가 불분명한 음모론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개표 과정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투표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표 결과가 개표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아직도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여러 방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정부는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각종 이전 절차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공항을 지역 거점 관문공항으로 설계하고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도 대공항 통합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대구를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는 북한 핵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 핵 능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지역 경제가 어렵고 서민 사기가 떨어진 것을 잘 아는 만큼 문재인 후보에게 기회를 주면 특별한 대책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넉 달 전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홀로 위험에 노출됐다가 변을 당했는데 편의점 본사 측은 지금까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를 꿈꾸던 3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경산의 한 편의점. 봉투값 20원으로 시작된 말다툼 때문에 술 취한 손님이 흉기를 휘둘렀고 청년은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퇴로가 막힌 계산대, 안전장치라고는 없는 곳에서 젊은 청년이 숨져갔지만 편의점 본사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안녕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락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소식이 없었고 장례식을 치를 적에도 가맹점주를 통해가지고 연락 좀 취해달라.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친구들과 알바 노조가 나서고 시민 대책위까지 꾸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CU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맹점에서 30에서 50%까지의 그 로열티를 떼면서도 전혀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죠. 고작 그 CCTV 그리고 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CU 간판 아래 CU 로고송이 흐르는 곳에서 CU 유니폼을 입고 사고를 당해도 이익은 본사가, 위험은 알바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지휘감독과 지침에 의해서 발생된 안전 문제는 가맹본부의 그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CU 측은 며칠 전 홈페이지에 안전대책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고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가 더 큰 비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CU 본사인 BGF 리테일은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해 사과한다며 유가족과 도의적인 지원을 위해 대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U는 당장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바는 당신들의 브랜드를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검사 결과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62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7곡 미군 기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신병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 5월 외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퇴역 군인이 1978년 기지 안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환경당국의 조사 결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50배나 되는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7달 뒤 한미 공동조사단은 고엽제 매립 증거가 없고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조사만 이루어진 데다 가장 중요한 부대 내 시굴 조사는 안 돼 주민들은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원래 지하수 다 나왔을 거예요. 지하수 다 나왔는데 다 끊기지 끊어보지. 환경부는 주민 불안을 의식해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캠프 캐럴 부근에 오염 확산 방지 시설 3곳을 설치했습니다. 캠프 캐럴 내 지하수는 이곳 오염 확산 방지 시설을 통해 정화된 뒤 다시 지하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문제는 고엽제 매립 의혹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지하수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미군 내에서 계속 이제 오염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오염 지하수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고 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당국과 칠곡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최신 그 자료가 없고 환경공단에 이제 그걸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집행기관이니까 그거가 이제 환경공단이 그 환경부 영무대행 기관이거든요. 용산기지 사례에서 보듯 미군 부대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기관은 한미행정협정을 맺은 미군의 눈치만 보고 있고 주민들의 생명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제57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경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4.19 혁명은 지난 1960년 4월 19일 12년간 장기 집권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재집권한 이승만의 하야와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일어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4.19 혁명이 대구 2.28 민주운동에서 촉발됐다고 보고 매년 돌아가며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서 비정규직 경비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방패장이나 원전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의 경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서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들이 1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착취 SDMK 규탄한다. 국가 주요 시설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노조원들은 경비 용역업체가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어겨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패장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공단도 용역업체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 임금이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임금 설계를 저희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은 그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자력환경공단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방패장 경비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경비 용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 용역업체 계약은 1, 2년마다 매번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패장이나 원전의 경비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분야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패장과 원전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안 업무도 중요한 만큼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큰 일을 당하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봄나들이가 많은 때 만약에 대비해 지문이나 사진 같은 정보를 등록해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청송경찰서 직원들이 지역의 한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문 등록제를 설명하고 지문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얼굴과 지문을 찍으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주소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키와 몸무게, 얼굴과 신체적 특징까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실종됐다 발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탐색돼 가족으로 연락됩니다. 참 잘 잡고 이제는요. 그러니까는 뭐 마음대로 이제는 요래해놔 놓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안 좋겠습니까? 치매로 인한 실종 노인의 수치는 2013년 7,980여 명, 2014년에는 8,200명,
2015년에는 9천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8%로 10명 중 1명꼴이나 됩니다. 비록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예방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출 경험이 있거나 치매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치매 현상이 나타날 우려성이 있는 연세 많으신 분 상대로 사전 등록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2012년부터 사전 지문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실종 어린이의 발생률을 14.6%나 감소시켰습니다. 사전 지문 등록제로 입력된 자료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지문 등록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음 편히 봄나들이를 즐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10년이 지난 소화기 교체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 6만 9천 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8월까지 조사합니다. 또 시민들이 쉽게 노후 소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배영순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조합장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개업한 음식점에 찾아가 협회 가입을 요구하며 음식점 업주 59명으로부터 450만 원을 뜯은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 53살 A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